저희가 금호석유 건은 내부 토론을 한 2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주주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이사회안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 안에 이제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 7줄 정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수많은 토론과 고심 가운데 좀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자기 주식 규모, 소각 계획, 과거 소각 이력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거의 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정되기까지 차 파트너스의 역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런 행동주의 펀드에 개입이 없었다면 향후 3년간 50% 자사주 소각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행동주의 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권한 사항을 주주총회 권한으로도 허용할 정도로 주주가치 제고 기회가 봉쇄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사회안의 찬성함에 따라 주주 제안의 미행사를 권고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건 자체는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의안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더 미온적이고 더 보수적이었다면 당연히 이사회안에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유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향적으로 자신들이 한 18년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했던 자사주를 소각하기까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는 주주가치 제고의 여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JB지주권은 아직 저희가 2주가 지나지 않아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한 일주일 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안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이창민 교수님께서 이제 언론에서 행동주의의 실패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이거를 좀 실패가 아니라는 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주주 행동의 목표는 주주가치 제고이지 사실 뭐 이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선임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인 거고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이사 선임 표대결까지 안 가고 나서도 아까 뭐 사전 합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잘 해결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했던 행동주의 사례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실패 사례로 다루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오히려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주가가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전보다 한 5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그냥 단순 표대결의 관점과는 달리 주주 가치가 얼마나 제고됐는가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라는 거는 결국 TSR 주주 환원율을 포함한 주가 상승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주주 제안한 가장 큰 아젠다가 자사주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8.4%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무려 20년 이상 들고 있었습니다. 1997년, 8년, 9년, 2000년에 취득한 자사주를 아직까지 들고 있었는데 저희의 주주 제한 이후에 회사가 그거의 절반을 3년간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발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ESG 연구소를 포함한 의결권 자문사들의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하는 데 좀 큰 영향을 이제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표대결 결과는 좀 아쉽지만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자사주 50% 소각하게 된 결정을 하는 그렇게 한 결정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주영 변호사님 표준 정관에서도 자사주를 3년 안에 의무 소각 3개월이었나요 아까? 예, 3개월 안에 의무 소각하는 그런 안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 다른 의결권 자문사에서는 저희 그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안은 또 찬성을 또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 자료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우리 또 여기 자사주 가장 전문가 또 김우진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처럼 신주 발행 규제 같은 게 있으면 아니면은 뭐 이사회 충실 의무 같은 게 제대로 잘 작동해서 이거를 이사들이 제3자한테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형식상 뭐 신규 사업이지만은 실질은 경영권 방어 목적인 이런 자사주를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다 그게 다 주주들의 소송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사주를 제3자한테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하는 게 안 됩니다. 그게 유일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별개로 자사주 관련 부분은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단순히 금호석유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많은 회사들이 많은 자사주를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은 채 그 일종의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김영근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주주 제한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고 주주 활동의 성과를 좀 더 표결이 아니라 이런 주가가 오른 상승률이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넓게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 이번에 차파트너스 쪽에서 좀 그 주주 활동 중에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지분을 직접 사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박창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 박철한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서 주주 활동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사조 오양이라든지 남양 유업 같은 경우는 지분을 직접 매입해서 주주 활동 진행하셨는데 이 지분을 직접 매입해서 주주 활동하시는 것과 이번 사례처럼 그 권리를 위임받아 주주 활동하는 것과 이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 상법상 주주 제한은 이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임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시총이 4조 가까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규모의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단순히 3%로 계산하면은 1,000억 이상이고 저희 펀드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할 수 없었고 저희는 이제 어쨌거나 자사주 관련 부분을 굉장히 좀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이번에 했는데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만큼 규모를 위임해 줄 수 있는 상대는 사실 그 박철환 전 상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소액주주들 뭐 예를 들어 한 100명 이렇게 지분 모아서 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약간 그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이게 사전에 주주들하고 접촉하고 막 이런 거 할 거니까 뭐 위임해 주세요 하는 거 자체를 갖고 나중에 회사가 문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하다 보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임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호석유와 관련 사례에 대한 코멘트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이 제발 언론에서 표대결 결과 가지고 실패했다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도 미국에서 주주 제한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50% 미국은요 이겨도 어차피 걔는 다 권고라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표대결 이겼다는 거를 주주 제한의 성과로 보는 논문이 없어요. 그렇게 보질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가도 보고 그다음에 회사가 꼭 그 주주 제한에 바로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거랑 관련된 어떠한 회사 쪽의 리액션이 있었느냐. 그거를 성공 요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잣대를 보는데 그런 잣대로 봤을 때는 금호석유화학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얘기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사주 소가 그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 파트너스가 그걸 안 했으면 회사가 그런 액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지만 자꾸 사회이사 또 거수기라고 그러는데 사회이사가 거수기면요 국무위원도 거수기예요. 국무회의에서 부결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조정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단선적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번 성과를 볼 때는 회사의 리액션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금호석유와 관련된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뭐 교수님이나 본부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삼성 기업 집단의 그런 이제 합병 과정에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행동주의도 많이 태동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현대차에서 모비스와 글로비스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벌떼처럼 뭔가 이사회결연이 있었지만 조총까지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호석유의 이번 그 차 파트너스의 최고의 성과는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사주 가지고 주주 동일인이나 총수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자본시장은 그만큼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